상일 프로 강사 백서의 허진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강사님들께 여쭤봤던 질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강사를 시작을 하면서 투자했던 비용, 특강을 듣던가 아니면 뭐 다른 세미나를 듣던가 또 대학원을 다녔었던 것까지 총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강사님께서는 10만원, 어떤 분께서는 최대 3천만원도 있었어요. 아마 대학원을 다니신 경우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강사님들이 아니 왜 특강을 혹은 대학원을 다니면서까지 이런 역량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던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사라는 나라는 사람은 이 많은 정보들을 토대로 전달을 해야 되고, 이 청중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강의를 좀 더 어떻게 쉽게 풀까, 강의를 좀 더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좀 많은 특강들을 들으러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오늘 강사 역량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많은 교육들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좋은 특강이 있다라고 하면 가서 듣고 배우고 오고 대학원 가고 참 많은 시간, 참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아쉬운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간 좀 아쉬울 때가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깊이적인 문제였어요. 나는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특강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깊이보다는 그냥 내가 알아서 체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기업에 가서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내가 들인 시간, 내가 들인 투자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강사의 역량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부터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너무나도 많은 특강을 듣고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했었을 때 보면 강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일정한 하나의 콘텐츠의 강의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한 강의이다 보니까 자료가 정말 많이 필요했고, 강의를 가서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지 필요했고,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서 저는 특강을 많이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중구난방 되기도 하고, 시간이나 아니면 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자가 많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필요한 강의를 깊이 있게 듣고 역량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의 단계보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역량 개발입니다. 그럼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특강을 듣고 대학원을 다니고 뭐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과연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이 단계는 없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한 답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배움이라는 거에도 단계가 있다? 3단계로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단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 앞에 슈퍼도 차를 타고 가야 되지 걸어서 가본 적이 없을 만큼 운동이라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인데, 제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게 첫 단계예요. 배움도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욕구가 있어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나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어 라고 필요성을 느꼈고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갔어요. 헬스장을 가서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처음 태어나서 가본 곳이기도 했고 혼자 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 헬스장을 가서 PT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PT를 받기 이전에 제 담당 선생님께서 왜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고 체지방량, 근육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해서 분석을 하나씩 해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육량도 너무 없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배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혹은 앞으로 하게 될 강의, 필요한 강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전문적인 콘텐츠를 하나 만드시고 그 콘텐츠에 필요한 카테고리들이 쭉 프로그램으로 도출이 됩니다. 이 도출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 익혀야 되는 부분, 내가 정말 부족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을 하는 게 바로 2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운동도 일회성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도 내가 오늘 당장 특강을 듣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들었던 특강의 단계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하더라도 듣고 와서 내 것으로 체득화시키고 습득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가고 이제 수영을 나머지는 가는데 이것처럼 내가 배움에 욕구가 있고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도출이 되었다면 이거에 대한 실행 능력이 3단계예요. 그래서 이 3단계의 실행 능력 반드시 보여주셔야 강사들의 역량이 강화가 됩니다. 강사의 역량 강화의 단계, 즉 배움의 단계도 순서가 있다. 첫 번째,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해야 되고 욕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실무적으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출해낸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들으러 가야 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강사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